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요 이중구 교수님의 재정학 제1장의 4절에 해당하는 정부의 미래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부의 미래는 어떨까요? 거기 뭐 나와 있는 것처럼 최근의 경제와 사회 변화 속도가 매우 빠르게 변하고 있고요. 정부의 역할과 정부의 또 미래가 어떻게 변할지 관심이 많이 있는데 지금 상황을 보면 정부의 미래는 꿀꿀하다가 이제 결론입니다. 아시겠죠? 슬픈 상황이네요. 도대체 어떤데? 거기 보시면 가장 사회적 변화 중에서 주목해야 될 게 사회적 변화 중에서 주목해야 될 게 첫 번째는 이제 세계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는 세계화, 그 다음 인터넷의 확산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래서 세계화가 이제 하나의 커다란 물결이고 인터넷, 요것도 하나의 커다란 물결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두 가지 측면에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1번, 세계화의 진전 이렇게 있어요. 세계화. 자, 우선 거기 보시면 첫 번째 줄에 정부의 입장에서 볼 때 세계화의 진전과 인터넷의 확산은 결코 반길만한 것이 아니고요. 오히려 정부가 조세 같은 징수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이슈들은 정부에게 별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면 조세 수입이 감소해서 정부가 돈이 없으면 정부의 거기 보시면은 활동 영역이 활동할 수 있는 영역이 축소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기본적으로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은요, 두 번째 단락을 보세요. 세계화의 진전이 조세 징수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원인은 도대체 뭐야? 하면요. 세계화는 노동과 자본의 이동성이 급격하게 L과 노동과 자본의 이동성이 높아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세금을 때리게 되면 그냥 세금 없는 나라로 휙 이동을 해버린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어떤 사회적인 자중 손실이랄까 조세 부과로 따른 초과 부담도 커지게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동성이 급격하게 높아지게 되면은 국경은 아무런 실질적 의미가 없어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조세 부담 이걸 피하기 위해서 이동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세금을 내기가 거두기가 어려워지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이게 높아지게 되니까 자, 다음 단락 보세요. 나라마다, 국가마다, 나라마다 어떤 경쟁을 하게 되냐면 세율 인하 경쟁을 하게 됩니다. 세율 인하 경쟁을 하게 돼요. 왜요? 아니, 자꾸 세금을 때리게 되면 세금의 과세 대상이 되는 세원이 자꾸 이동해 버리잖아. 그러니까 거기 보시면 자원 이탈, 초고의 노동과 자본이 자원이죠. 자원 이탈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세율을 인하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부유한 사람들, 우리가 생각할 때는 뭐 누진 소득세라든가 기업의 법인세 막 이렇게 이렇게 올리면 좋은 거 아니야? 라고 할 수 있는데 지나치게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부자가 이게 그냥 국적을 바꾸는 거야. 부자들이 이동을 하는 거야. 그래서 해외 이민을 가게 되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기업들도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공장이나 기업들도 해외 이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업과 공장이 해외 이전을 하게 되는 거죠. 해외 이전. 이게 도망을 못 가게 되면 그냥 뭐 마음 놓고 세금을 때리게 되면 네가 어디 가? 그러니까 이제 옛날 같은 경우에 보면 토지에 과세하게 되면 이 땅을 들고 도망갈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경우에는 이렇게 효율성의 상실이 줄어드는데 이런 경우 사람이나 자본이나 이런 거에 세금을 때리게 되면 오히려 자꾸 이동하게 되니까 세율을 높이 부과하기가 어렵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꾸 인하 경쟁을 하다가 마지막 제줄에 재미난 표현이 있습니다. 세율이 0% 상황을 가져올지 모른다는, 세율이 거의 인하하다 못해 0%까지 가는 경우를 바닥으로의 경쟁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닥으로의 경쟁.
이렇게 비유해서 표현을 하기도 하네요. 자, 세계화, 정부의 세금 과세 부과하는 게 어려워지는 거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 18페이지 가보시면 다국적 기업이 또 등장하네. 그래서 이제 기업 같은 경우에도 보면 다국적 기업이 이제 생겨서 이제 국적이 애매한 거야. 그래서 뭐 사실 삼성 하면은 이게 뭐 우리나라 기업이라고 볼 수도 있긴 하지만 뭐 주주가 누가 많이 소유했는가 뭐 등등등. 그래서 이게 애매해. 국적이 초국적 기업 이렇게 돼버리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 줄에 가보시면 사무실과 공장 등을 세율이 낮은 곳으로 이전시켜서 세금 절약을 하게 되고 또 이전 가격을 이용해서 세금을 절약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그 정도로 할게요. 자, 다음에 인터넷의 확산. 이거 뭐 당연히 이제 또 새로운 메타버스가 등장하는 시대에 아무튼 인터넷 뭐 비슷한 가상 시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줄 세계화와 더불어서 인터넷의 확산도 조세 징수를 한층 어렵게 만든다. 자, 거기 보시면 인터넷 거래, 상거래 당연히 급격한 추세를 보이게 되는데 전통적 상거래보다 비중이 커지고 있고요. 근데 인터넷을 통한 거기 보시면 상거래는 과세 대상 측면에서 어려운 측면이 있다, 까다로운 측면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기술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자, 두 번째 단락에 구체적으로 얘기하는데 인터넷을 통한 상거래의 경우에는 종래 소매상과는 달리 과세상의 협력자를 찾기가 어렵다. 그래서 과세 협력자를 찾기가 어렵다. 이렇게 협력자를 찾기 어려워. 이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자, 그래서요, 거기 보시면 전통적 상거래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는 뭐 부가가치세라든가 등등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조세 당국에게 쟤는 세금을 냈어요, 저 환급 못 받아요 등등등 이걸 통해서 서로 체크를 할 수가 있는데 인터넷 상거래 같은 경우에는 중간 단계 거래상들이 사라지게 된다고 직거래를 하게 되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거기 보시면 최소한의 세금 부담으로 상품을 소비자에게 인도하려는 노력을 할 가능성이 많아지게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중간 단계의 인터미디어리가 사라집니다. 중간 단계 상인들의 존재가 소멸됩니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세금 부과하기가 어려운 걸로 가게 됩니다. 마지막 줄을 보시면은 B2B 정확한 거래 규모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도 어려워지게 되는 거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19페이지 가보시면은요. 제3의 자료에 의해서 검증돼야 하는데 어려워요. 그래서 자진 신고 이런 것도 어렵고 또 익명성 이런 것도 인터넷의 특징 아니겠습니까? 익명성의 특징. 또 더 나가서 암호화, 뭐 전자화폐 이런 것들이요. 암호화 이런 모든 것들이 정부의 조세 부담을, 조세의 징수를 곤란하게 만든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또 그 다음에 인터넷상에 국경이 이게 다 없어지는 거잖아. 그러다 보니까 두 번째 줄에 상거래가 국경을 넘어서 행해질 때 이게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두 번째 줄 볼까요? 한국 소비자가 미국 기업에서 상품을 구매했습니다. 그러면 한국이 그 상품을 구매한 거에 대해서 세금을 때려야 될지 아니면 미국이 그 과세 권리를 가지고 있는지 그거조차가 애매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니면 또 제3국을 통해서 경유하게 되면은 납세 의무를 회피할 수 있는 여력이 커지게 돼요. 그래서 이 전부 다는 세금 조세 회피 수단이 많아지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상의 어떤 상품이 등장하게 되면서 이런 것도 조세 징수의 어려움을 가중시킨다. 음악이나 영화 같은 게 옛날에는 어떤 실체가 있었어요. CD라든가 DVD 같은 그런 매체를 통해서 정보가 담겨지게 되는데 컨텐츠가 요즘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되지 않잖아. 그래서 무형의 이런 상품이 생기게 되다 보니까 세금 부과하기가 어렵게 된다. 자, 그래서 이 두 가지가 가져다주는 결론은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은요. 여기 나와 있는 이 세계화와 그리고 인터넷 요걸 통해 가지고 정부의 활동 자체가 축소된다라는 게 이제 결론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목 자체가 19페이지에 가보시면 정부의 활동 영역이 축소됩니다.
그러니까 정부의 활동 영역이 축소된다라는 것은 정부의 재정 상황이 압박을 받게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첫 번째 줄에 나와 있죠. 조세 징수의 급격한 감소는 정부 활동을 위축시키게 되고, 자, 돈이 없다 보니까 여러 가지 우리가 복지 관련된 지출 비용 이런 것들을 사용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다 보니까 또 소득 재분배 정책을 하게 되니까 이렇게 부자라든가 잘 나가는 다국적 기업은 그냥 다 됐어 하고 딴 나라로 이동해 버리니까 이게 자꾸 상황을 더 악화시키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얘기가 마지막 줄에 나와 있습니다. 자, 20페이지 가보시면은요. 그래서 해외로 빠져나가는 노동과 자본을 이게 붙들어 매기 위해서는요. 이렇게 세율을 인하하는 경쟁을 실시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고, 자, 여기서 두 번째 단락에도 계속 나와 있는데 재정 압박을 늘린 정부가 공공서비스에 이게 돈이 없다 보니까 공공서비스의 공급량을 우리가 생각하는 공공재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것들을 자꾸 줄이게 되면은 국민들이 뭐야? 야, 정부가 최소한도로 제공해야 되는 서비스 그런 걸 못하네 라고 하게 되면은 정부의 역할 그런 것들이 또 비판을 받게 되는 것이죠. 자, 여기서 거기에 뭐라고 돼 있냐면 아직도 세계 여러 나라에서 정부 규모가 너무 작은 게 아니라 너무 큰 것이 문제되고 있는 실정이고, 단지 시간의 문제일 뿐 지금까지 설명한 바와 같은 방향으로 이렇게 계속해서 정부의 이게 뭐라고요? 조세 징수가 자꾸 줄어들게 되는 그러한 미래의 모습은 벌써 다가왔고 앞으로도 계속, 그러니까 재정 적자는 자꾸 누적되는데 세금 거두기는 힘들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요 우리가 4절에 나와 있는 정부의 미래 마무리 짓고요. 그 다음에 이제 5절에서는 재정학 연구의 역사 나와 있는데 가볍게 체크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마칠게요. 감사합니다.